네, 안녕하세요. 셔스파입니다. 오늘은 투싼 풀체인지, 그러니까 투싼의 4세대 모델에 새로운 실내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독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독자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면서 신형 투싼 4세대 완전 공개된 실내는 또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보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CN7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반떼 CN7에서는 이제 핸들 리모컨 왼쪽과 오른쪽 부분, 밑에 한 줄은 은색 부분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고 위에 두 줄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투싼 풀체인지 역시도 동일하게 위쪽은 하이그로시, 아래쪽은 은색 버튼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모양 자체도 전반적으로 아반떼 CN7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아반떼 CN7 자체가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그리고 그랜저와 비슷했던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랑 소나타, 그랜저, 그리고 투싼마저도 디자인상 연관성이 전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국산차,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기아차는 차종별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다 각각 다르게 했었는데요. 이제 어찌 보면 원가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통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타와 그랜저 스티어링 휠은 사실 재질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고요. 아반떼랑 투싼 역시도 동일한 스티어링 휠을 장착하고 있죠. 부품 돌려막기를 통해서 약간의 제조 원가에서 이득을 취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원가 절감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깔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의 스티어링 휠이고요. A클래스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물론 이 한 종류의 스티어링 휠 말고도 여러가지 스티어링 휠 종류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A클래스와 S클래스 적용된 스티어링 휠이 같습니다. 이번엔 BMW를 살펴볼까요? BMW 1시리즈 그리고 BMW 5시리즈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전부 똑같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3시리즈와 7시리즈 역시도 비슷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사실 이때까지 유별났던 거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공유한다고 해서 이게 까일만한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신랄하게 이거 현대기아차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깔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스티어링 휠은 깔 부분이 아니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계기판은 좀 까여야 되겠습니다. 왜 까여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아날로그 계기판 사이에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속도가 쭉 올라오는 방식이고 오른쪽은 RPM 게이지가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투싼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 중에서 SUV 하이브리드라고 한다면 이미 코나 하이브리드가 있죠. 그 이후로도 투싼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이 등등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산차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니고요. 이 차량은 RPM 게이지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계는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 DM8 소나타와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에서 보던 방식이죠. 이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디스플레이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 바늘이 끝나는 부분을 가능한 멀찍이 빼둬서 중앙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중앙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얻는 이득 무엇이 있을까요? 사이에 트리 컴퓨터 정보라든지 각종 실시간으로 변하는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쾌적하게 표시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를 장착하는 건데 사실 현대기아차에서는 이런 장점이 그렇게 와닿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과 레이아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MW 계기판을 보면 이런 계기판의 장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속도계가 왼쪽에 있고 디지털 속도계가 있고 중간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오른쪽 끝에는 음악 정보라든지 각종 차량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았으면 차량 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 여러 메뉴로 분할해 놨어야 되는 정보들이 이제는 한 화면 내에 딱 띄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역방향 RPM 계기판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투싼 계기판 사이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여백뿐이죠. 이런 여백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디자인을 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중앙 계기판이 빈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앙 부분이 멋지거나 예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까지 테스트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대로 나온다면 정말 실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위 트림으로 가서는 그랜저와 소나타와 같은 디지털 계기판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핸들 리모컨 스위치에 현대자동차 SUV 최초로 LFA 버튼이 적용되었습니다. LFA가 적용된 현대차 SUV는 팰리세이드가 최초고요. LFA 버튼이 따로 장착된 SUV는 투싼 4세대가 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로 넘어가보면 센터페시아의 형상이 조금 이상합니다. 기존의 현대자동차 전부 어땠나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더 뉴 투싼으로 변경하면서 인위적으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올리고 송풍구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플로팅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온 차량들 산타페, 코나, 팰리세이드, 베뉴는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지만 코나, 산타페,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사실상 거의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싼은 센터페시아의 모양이 맨 위에 송풍구가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 송풍구가 있고 그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자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현재 내비게이션 장착 모델이 아니라서 좀 작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에 있는 노란 줄이 계기판 위쪽 라인이고요. 아래쪽 라인이 계기판의 맨 아래쪽 라인입니다. 이걸 쭉 이어서 보면 계기판의 아래쪽보다 약간 위에서 디스플레이가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정도라면 사실 눈을 굉장히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렸다가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들고 심지어는 운전 중에 경로 안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 위치에 집착하는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 자동차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독일 3사, 아우디, BMW, 벤츠 이 세 개사 중에 내비게이션 위치를 신경 쓰지 않는 브랜드는 아우디밖에 없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에는 맨 위쪽에 아예 계기판과 이어놨죠. 계기판과 동일선상에 이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BMW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묶여있는 타입은 아니지만 계기판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 정도를 보여줍니다. 구형 자동차들은 오히려 계기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계기판보다 더 낮은 곳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이렇게 배짱 있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에서 제공하는 계기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기판을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맵 정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예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에 띄워주는 방식입니다. 아우디가 이 방식에 얼마나 자신 있어 하냐면 아예 아우디 TT에는 센터 디스플레이를 넣지 않을 정도로 이 버추얼 콕핏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아우디는 계기판보다 더 낮은 위치에 내비게이션을 위치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처럼 버추얼 콕핏을 적용하는 브랜드가 아닌데다가 투싼 같은 경우에는 꼭 풀옵션을 사실 안 씁니다. 업무용차로 중간 트림을 살 수도 있고 실속을 챙겨서 굳이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큰 단점이 되는데 왜냐하면 HUD도 없고 계기판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너무 간략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에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 모니터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투싼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낮게 달았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현대기아차도 턴 바이 턴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계기판에 약간씩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주긴 하지만 그래봤자 이 정도가 전부인데 세밀한 길을 찾아가 보려면 내비게이션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도로 약간의 모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소울 부스터 실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송풍구가 있고 아래쪽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런 방식이 소울 부스터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죠? 버튼식 변속기가 들어갔습니다. 버튼식 변속기가 하면 호불호가 많이 달리는 변속기인데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버튼식 변속기를 버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차차 확대시켜 나갈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 콘솔 쪽의 버튼을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버튼식 변속기를 중간에다 두고 뒤쪽으로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 버튼과 앞쪽에는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내리막 저속 주행 장치, 서라운드 뷰 이 정도 버튼으로 센터 콘솔의 버튼이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커버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주위에 하이그로시가 있어서 흠집이나 지문 그리고 음료수 자국 등에는 약간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가 거의 기어박스 부분과 쭉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버튼식 변속기를 채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암레스트에 팔을 걸치게 되면 기어 노브를 손으로 잡아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암레스트를 의도적으로 높여서 기어 노브 부분과 팔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기어 노브를 잡고도 암레스트에 팔을 편하게 걸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는 기어 노브 부분이 평평하게 버튼식이다 보니까 굳이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할 필요 없이 센터 콘솔 자체를 위로 올려서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형태로 좀 더 럭셔리해 보이게 설계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버튼식 변속기의 장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최고급의 풀옵션 시트는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투싼 정도 급이라면 인조가
일가구 시트나 가죽 시트가 적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시트의 퀄리티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보는 거와 만져보는 거와의 차이는 있겠지만 헤드레스트 밑에 부분에 이렇게 크롬 액센트를 더한 것만 봐서도 투싼의 시트를 그렇게 대충 만들진 않았구나, 적어도 보여질 때는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싼 페이스리프트를 살펴봤는데요, 약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디자인됐구나 라고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투싼 풀체인지 정보를 지금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